바로 시작해보죠. 경북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. 자, 지금 경찰이 말이죠. 이 지역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출산,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가 누구에게 나온지 사실 진짜 유전자 검사를 모르겠어요. 통해서 99.99999%로 이제 친모로 밝혀졌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이제 산부인과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조사를 했는데요. 이 칠곡, 구미, 김천에 있는 전체 산부인과 의원과 대구 지역 일부 산부인과 의원 등 모두 170여 곳을 압수수색해서 이제 친모의 진료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진료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.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두고 꼼꼼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. 자, 셀프 출산. 그러니까 이제 친모가 외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그 친모가 병원, 산부인과가 아닌 장소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을 그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셀프 출산 그리고 출산 준비라는 검색어를 인터넷에 입력했다고 합니다. 그 친모의 휴대전화나 이제 친모가 직장에서 사용한 컴퓨터까지 전부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.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이렇게 검색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산 직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었고 또 출산 이후 시점에는 온라인으로 육아용품도 여러 개 구입했다. 이런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보도가 됐고요. 경찰은 일단 그 출산 과정에 있어서 집 안에서 아이를 낳지는 않고 밖에서 어딘가 나왔을 것이다.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변인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상황에서는 좀 탐문조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. 외출 횟수는 많지 않았던 사람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교수님, 근데 이 셀프 출산 이 검색 기록이 이제 정말 빼박 증거다라고 말을 딱 할 수도 조금은 어려운 것이 이 친모의 딸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친정 엄마가 자기 딸 출산을 위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했다 또 이렇게 또 변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. 네, 근데 이제 셀프 출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어느 시점에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딸이 뭐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이제 결국은 같이 우리 그 연립주택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의료적인 어떤 지원을 받은 거라면 산부인과도 방문을 하면서 그렇다면 딸은 이미 병원에서 출산을 할 것이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이후 뭐 대여섯 달 지나가지고서는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는 건 딸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개연성이 높아서 검색한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는 이제 체중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한 이제 그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이 늘어났다. 남편이 아무리 임신한 걸 몰랐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, 있죠. 객관적으로는 몸이 늘었으니까 옷을 입을 게 없어서 뭐 큰 옷을 사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. 그리고는 이제 그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사위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자신의 이제 자녀인 줄 알았죠. 그 아이를 보러 갔는데 띠지, 영아들은 이제 출산 직후에 띠지를 이제 보통 부착해 놓거든요. 구분이 잘 안 되니까. 그런데 띠지가 끊어져 있는 것을 봤다. 이런 진술도 이게요? 네, 수사 과정 중에 있었고 사실 이 플라스틱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 플라스틱인데 그걸 끊었다고요? 네, 그게 끊어져 있는 걸 봤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는 지금 이 엄마에 대해 가지고 석씨에 대하여 지금 출산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답변 시에 당연히 아이를 안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겠죠. 그때 거짓말 탐지 결과도 거짓으로 나왔다.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딸을 위한 검색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. 자, 그리고 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경찰 수사 뭐 있어요? 일단 산부인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성 상담소, 이 친모가 이런 출산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여성 상담소 450여 곳을 이제 돌면서 과거 상담 내역까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숨진 여자아이의 친부를 찾을 경우에는 속도의 수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친모와
3년에서 5년 전에 이제 인연을 맺었던 이 남성들을 중심으로 친부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족명의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에 있는 이 아이, 숨진 아이, 그리고 이 사라진 아이, 실제 외손녀죠. 외손녀 사라진 아이까지 이 사진을 확보해서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고요. 일단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일 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 5일 날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.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를 찾고 그리고 실제 이 친모가 임신하고 출산을 했다는 걸 입증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그리고 이 사라진 외손녀를 찾는 데까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구미 경찰서뿐 아니라 경북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까지 이 수사에 투입이 됐습니다. 야, 진짜 경북 경찰청까지 지금 동원이 됐는데 변호사님, 그 지금 뭐 국과수에서 한 DNA 검사 4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그러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래? 그러면은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한번 해보지.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서요?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친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이미 오랜 시간 검증을 다 받은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사실상 오차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수사 실무에서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. 또 마침 이제 검찰이 사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직접 구미로 갔어요. 그래서 3명이죠. 이제 석 씨, 또 딸 김모 씨, 또 석 씨의 전 사위 이렇게 3명의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사실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양대 기관에서 이제 두 기관에서 한 결과가 동일하다면은 석 씨가 느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뭐 국과수 걸 부인했는데 대검 뭐 과학수사부 거에는 제가 실은 뭐 낳은 거 맞습니다. 이렇게 할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렇습니다. 그 국과수에서 검사를 3번 받았습니다. 경찰 단계에서요. 그래서 99.99999% 정말 그 이제 친모와 이 자녀 관계가 맞다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상 아닐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. 그런데도 부인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 3번째 검사는 내가 이번 검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믿겠다라고 경찰한테 말해서 거의 요청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도 부인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어떤 불리한 정황이 나온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4번 했고 지금 이번에 대검에서 하는 게 5번째 검사인데 자, 교수님. 이거 진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임신 거부증 그러니까 뭡니까? 정말 그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을 느끼는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야 난 임신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그 사실 자체를 막 부인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태아가 이렇게 배부르게 나오지 않고 척추와 평행을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잉태되면서 그래서 배가 그렇게 되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말이죠. 그래서 남편도 우리 와이프는 정말 임신 안 했다 계속 부인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임신 거부증 아닌가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. 뭐 임신 거부증이 진단명은 아니고요. 아마도 추정컨대 그런 어떤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의식적으로 계속 억압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임신이나 출산에 뭐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해리성 기억 상실 같이 옛날에 애를 낳는데 설해마을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죠. 근데 그것 자체를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아이를 학대 치사에 이제 그 유기치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거기에 해당하려면 일단은 국과수에서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오지 말았어야 됐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이미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깨름직한 어떤 그 마음 상태니까 거짓말 탐지기에서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거짓말로 나온 거고요.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런 정신질환에 기인한 뭐 그래서 정말 부인 아닌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안 낳았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이고요. 그럼 왜 부인하는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부인을 왜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의 가설인데요. 네네. 이제 인터넷을 꽤 사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은
이제 법이나 질서가 사실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인들과 연결이 됩니다.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검색한 게 셀프 출산이었어요. 그 셀프 출산을 조력하겠다는 많은 불법적인 네트워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종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에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빠져나갔다면 예. 그렇다면 아이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이 엄마가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예.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사실 그 사실을 덮어야 되는 절박한 필요는 사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건 순전히 가설입니다. 예.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. 그러나 지금 석연치 않은 이런 온 가족에 다 마치 짠 듯한 거짓말하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감추기 위한 노력 아니냐.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인다. 따라서 합법적인 기관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. 합법적인 기관을 압수수색해서는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